2025년식 그랜저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나도 한번 사볼까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야 맨날 가격표를 쳐다보기 때문에 가격표를 이해하는 게 문제가 없지만 정말 오랜만에 새 차를 사시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신차를 사시는 분들이 가격표를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기도 하시고 헷갈리거든요. 영업사원 만나기 전에, 견적 알아보기 전에, 상담 받으시기 전에 보시고 가시면 확실히 이해도가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많이 구매하시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트림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낮은 프리미엄 등급, 중간에 익스클루시브 등급, 그리고 가장 높은 캘리그라피 등급. 캘리그라피 안에서도 이번에 2025년식으로 넘어오면서 블랙 익스테리어라는 트림이 새로 생겼고요. 기존의 블랙 잉크 트림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블랙 잉크 트림은 실내 색상을 고를 수가 없고, 그리고 휠까지도 블랙 색상으로 들어가고요. 블랙 익스테리어는 외장의 블랙 포인트들만 들어가고 실내 색상을 또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 그 은색 캘리그라피 휠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차이점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구매하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요새는 그래도 좋은 트림을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트림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캘리그라피 트림 가격표를 보시면 가장 상단에 익스클루시브 기본 품목 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가격표에 있는 프리미엄 트림이랑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써져 있는 그 모든 품목이 들어가고, 이 밑에 써져 있는 것들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지능형 안전 기술인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가로치고 여러 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교차 차량이라는 거는 정면에서 이렇게 교차되는 차량을 말하는 거고요. 정면 대항차는 정면에 있는 차량, 정지되어 있는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추월시 대항차, 추월할 때 앞에서 오는 차량, 이 차량들을 추월시 대항차라고 하고요. 측방에 접근하는 차량, 내 차 좌우측 측방에 접근하는 차량하고 충돌 방지 위험이 있으면 경고를 해주고 제동을 도와주는 것들, 그리고 회피 조향 보조,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을 피해야 될 때나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 회피 조향, 핸들을 이렇게 틀어주는 걸 도와주는 기능이 이 안에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고가 날진 모르잖아요.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인데 100% 사고를 막아주진 못하겠지만 한 번만 막아주더라도 정말 이 가격값은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고속도로 주행보조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순정 내비게이션하고 연동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한번 딱 누르면 내가 설정한 차간 거리대로 앞차와 차간 거리를 맞춰서 주행도 해주고요. 차선 중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향 보조까지 같이 켜집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는 방향 지시 등을 원터치로 작동을 하시면 주변 상황에 맞게 내가 작동시킨 방향 지시 등의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도와주기도 해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속도가 좀 느렸었는데 자꾸자꾸 개선이 돼서 지금 사용해보면 그래도 만족스러운 속도를 보여줍니다. 항상 쓰진 않지만 가끔 귀찮으실 때 한번 쓰면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고요. 다음으로는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시동 끄시고 승객이 있는데 그냥 내린다든지 이럴 때 그냥 알림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좌석에 반려동물이나 아이가 있을 때 자칫 잊고 내리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다음으로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주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차량을 주행하시다가 내 차 좌우측에 약간 뒤에 후측방에 있는 차량하고 충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충돌하지 않도록 우선 경고를 울려주고, 경고를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충돌할 위험이 생기면 보조까지 해주는, 제동까지 해주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차선 변경을 할 때 사이드 미러를 잘 본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후측방 차량이 있으면 차선 변경하다 사고 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조금 방지해 줄 수 있는 기능이죠. 다음으로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진출입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 진출입로, IC 통과하시잖아. 하이패스나 뭐 표 끊고 그럴 때 이제 속도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외관 넘어가겠습니다. 캘리그라피 전용 그릴과 전용 19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인데 지금 아마 보시는 요 모양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순차 점등, 방향 지시 등 앞, 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시면 그냥 전체가 다 깜빡이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지금 화면에 나가는 모습대로 들어오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차량의 문을 열 때 차 키로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차량 문을 열면 이 앞에 헤드라이트 위에 부분 있잖아요. 일자로 된 거, 거기에서 이제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라고 해서 일정한 패턴으로 반짝반짝 거립니다. 이런 것들이 고급차를 상징하는 기능이기도 하죠. 다음으로는 발수도어 1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하고 조수석 창문에 발수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녹는 날에 여러분들 차량에 물이 묻어 있다면 발수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주행하실 때 빨리 날아갈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내장 보겠습니다. 캘리그라피 전용 디자인하고 가로치고 나파 가죽
감싸기 스티어링 휠, 폰 커버 포함 리얼 스티치 적용 투톤 컬러 되어 있는데요. 캘리그라피를 선택하셔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전대에 두 가지 색상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폰 커버라는 건 우리가 클락션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도 가죽으로 감싸놓은 걸 이야기하고요. 리얼 스티치라는 건 가죽을 이어서 붙일 때 여기에 이제 바느질을 한 것처럼 이렇게 바늘 땀이 이렇게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조 가죽이 또 적용이 되어 있죠. PU 소재로 크래시 패드, 앞쪽을 크래시 패드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도어 어퍼 트림이라는 건 우리가 도어를 안에서 보면 그 위쪽 트림이 인조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어 센터 트림에 3D 엠보로 인조 가죽 감싸기 되어 있고요. 콘솔 사이드에도, 가운데 사이드에도 인조 가죽 감싸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얼 우드 또는 리얼 알루미늄 내장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리얼 우드나 혹은 리얼 알루미늄 내장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웨이드 내장재, 헤드라이닝은 이 천장 말하는 거고요. 필라 트림은 우리 앞유리를 딱 보면 천장으로 타고 올라가는 기둥 있잖아요. A필러, 그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패키지 트레이나 썬바이저, 스웨이드 목베개, 2열 보면 이 헤드레스트에 목베개 푹신푹신한 게 들어가거든요. 탈부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차로 따지면 S클래스 정도 돼야 들어가는 건데 그랜저에는 이제 스웨이드 목베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고급 카메트가 또 기본으로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기타 익스클루시브나 프리미엄하고 실내에 딱 탔을 때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인터랙티브 앰비언트 무드 램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부르는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가 운행하는 환경이나 드라이브 모드별로 해서 바뀌는 거, 상호작용한다고 해서 인터랙티브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별로 뭐 쓸모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시트로 보면 나파 가죽 시트, 퀄팅이나 파이팅 적용이 됐고요. 2025년식으로 넘어오면서 퀼팅 모양이 약간은 변경이 돼서 착자감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다음 2열에 고급형 암레스트 오디오 컨트롤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윗급이 뭐 G80이나 G90보다는 아니지만 2열에서도 이 오디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모노포스트 헤드레스트라는 건 예전에 우리 헤드레스트 보면 이렇게 기둥이 두 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둥이 하나, 굵게 하나 있는 헤드레스트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편의주차 보겠습니다. 10.25인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 우리가 공조를 컨트롤할 때 약간 처음에 나왔을 때 택시 미더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많이 놀림을 받았었는데 여튼 풀터치로 공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커스텀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놓고 커스텀 누르면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기능대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햅틱 기능 포함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공조 컨트롤러를 딱 터치했을 때 진동으로 내가 눌렀구나 하는 걸 손끝으로 알 수 있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자외선 살균 시스템, 센터 콘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앞쪽을 보면 가장 우측에 UVC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한번 누르면 주황색으로 불이 들어오는데요. 그 상태에서 센터 콘솔을 열고 어떤 물건을 넣고 센터 콘솔을 닫으면 이제 자외선으로 살균을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골프 장갑이라든지 안경이라든지 뭐 선글라스 다양한 물건을 살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기능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능이 처음 들어간 게 G90에 처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그랜저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K8도 당연히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작년 24년식 그랜저까지만 해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옵션이었어요. 근데 2025년식으로 넘어오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됐습니다. 기본으로 내가 앞을 보고 있더라도 현재 속도라든지 순정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했다면 내가 가야 할 방향, 차선, 미디어 정보 등등 다양한 정보를 내가 그냥 앞만 보고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여유가 있다면 옵션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차량을 타셨던 분들은 없는 차량을 탔을 때 그 이질감이 상당히 많고 불편함을 느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차량을 구매하신다라고 한다면 꼭 사용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다행히 기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걸 사용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나오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들이나 아예 사용을 할지 안 할지도 설정해서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감은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인포테인먼트 보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14개의 스피커랑 외장 앰프가 따로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소리에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뭐 소리가 딸린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또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주행하실 때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을 상쇄하는 주파수를 스피커로 쏴서 운전자로 하여금 조용하다라고 느끼게끔 하는 기술인데요. 예전에 GV80이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적용이 됐던 기능이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라든지 차체와 바닥의 사이에서 나는 요 소음들, 특정 주파수의
소음들을 줄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타보면 그렇게까지 체감이 들진 않는데 그냥 이런 기능이 있어서 조용하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느끼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기본 품목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 그 밑에 블랙 익스테리어라든지 블랙 잉크 트림에 써져 있는 것들을 보면 이건 이해하기가 아마 쉬우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탔던 차량이 블랙 익스테리어 차량인데 외관에 블랙 잉크 전용 블랙 외관, 뭐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지 범퍼 그릴, 범퍼 몰딩, 램프 몰딩, 사이드 가니시, 핸들 데코, 디에로 몰딩, 엠블럼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다 검정색으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내장 색상은 세 가지가 선택 가능합니다. 인디고 브라운 투톤이랑 브라운 베이지 투톤, 인디고 라이트 그레이 투톤 중에 선택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선택 품목, 우리가 옵션이라고 부르는 이 선택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만 원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데요. 이거는 항상 의견이 많이 갈려요. 필요 없다, 혹은 위험하다. 나는 환기를 위해서 썬루프를 꼭 선택을 한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저도 어떤 걸 딱 정해드리기가 힘듭니다. 이 지붕에 유리 달린 게 뭐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꼭 필요한 기능일 수도 있고, 저는 예전에 살 땐 넣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타본 차량들이 거의 다 썬루프가 있는 차량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개방감은 좋은 것 같아요. 나 혼자 많이 타고 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빌트인 캠2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묶어서 4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캠2는 순정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기능을 켜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화면에 또 한번 표시를 해주는 기능인데 잘 안 쓰게 돼요. 개인적으로는 45만 원이라는 가격에 추천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2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20인치 휠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인치 휠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흔히 알던 승차감이 안 좋아진다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인치가 커지면 뭐 주파 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좋아지지만 승차감이 약간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승차감 손해를 좀 메꾸기 위해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순정 내비게이션하고 차량의 전방 카메라로 노면 정보를 읽어서 감쇄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시승을 했을 때 20인치 휠인데도 불구하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덕분에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고요. 고속에서나 혹은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나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주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열 전동식 도어 커튼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전 모델까지만 해도 수동이었는데 이제는 전동식으로 앞에서도 조절할 수 있고 뒤에서도 유리창을 올리는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트림 위주로 기본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옵션이라고 부르는 선택 품목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차량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쉬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영상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차를 처음 구매하거나 오랜만에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촬영하는 영상이고요. 2025년식 그랜저 시승기나 그랜저를 합리적으로 최고 혜택을 받고 구매하는 방법은 이미 영상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에는 그랜저 견적 추천하고 한 달 유지비를 계산해서 여러분들께 얼마 정도 나간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그랜저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보셨으면 견적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그랜저 최고 혜택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구매 방식으로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최고의 조건을 준비한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 밖에 나가서 괜히 힘들게 알아보지 마시고 집에서 편하게 시원하게 누워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